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정치적 화두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ABC 플랜입니다. A는 어포더빌리티, B는 브로드닝, C는 컴피턴스. 우리말로 조금 쉽게 바꾸면 A는 민생, B는 확장, C는 유능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민생을 챙기고 지지층을 넓히고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당이 이것을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김민석 대표가 왜 하필 이 세 가지를 당대표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꺼냈는지를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BC는 단순한 선거 구호라기보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방향선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A, B, C가 각각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가 목표라면 B는 정치 전략이고 C는 그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넓은 국민에게 다가가겠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 민주당의 능력을 증명하겠다. 이것이 김민석 ABC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입니다. Affordability. 조금 낯선 영어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당 가능성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 상당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국민이 자신의 소득으로 삶의 기본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가?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가?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 식료품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이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김민석 대표가 말하는 A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정치를 거창한 이념에서 시작하지 않고 한 달 월급을 받아 한 달을 살아가는 국민의 지갑에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정치권에서 민생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민생이라는 단어는 너무 큽니다. 물가도 민생이고, 부동산도 민생이고, 복지도 민생이고, 연금도 민생이고, 일자리도 민생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민생을 챙기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듣기는 좋지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affordability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질문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정책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실제 줄어드는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내려가는가? 가계가 갚아야 하는 이자가 줄어드는가?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가? 바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세금을 올리는 것이 옳은가, 내리는 것이 옳은가,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라는 논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정책을 시행했더니 무주택자가 집을 구하기 쉬워졌는가? 전세 가격은 안정됐는가? 청년의 월세 부담은 줄었는가?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되었는가? 즉, 정책의 명분보다 국민의 실제 부담을 결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A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험도 있습니다.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말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세금도 낮추고 복지도 늘리고 집값도 안정시키고 금리 부담도 낮추고 재정도 튼튼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목표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가 단순한 인기 정책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명확한 숫자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물가를 낮췄는가? 얼마나 주거비 부담을 줄였는가? 실질 소득은 얼마나 늘었는가? 정책 시행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걸 측정할 수 없다면 어포더빌리티 역시 결국 민생이라는 또 하나의 좋은 말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입니다. 브로드닝, 우리말로는 확장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를 덧셈 정치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ABC 가운데 이 B가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앞으로 민주당이 누구를 바라보며 정치할 것이냐는 질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언제나 고민합니다. 우리 지지층을 더 강하게 결집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 이 두 전략은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면 강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적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확장을 하려면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지지층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김민석의 브로드닝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설득할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내 확장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까지 끌어안는 것입니다. 선거에서는 경쟁했지만 대표가 된 이후에는 상대 후보 지지자 역시 같은 당원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지지자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에게도 이 당에서 함께 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확장입니다. 강성 지지층,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중도 진보층, 젊은 세대, 지역별 이해가 다른 유권자까지 하나의 정치적 연합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어려운 확장은 민주당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중도층입니다. 무당층입니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생활형 유권자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보다 내 월급, 내 집, 내 자녀, 내 노후, 내 일자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김민석의 비는 결국 이 사람들을 어떻게 민주당 쪽으로 끌어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비의 가장 큰 딜레마가 생깁니다. 확장하려다 정체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층을 잡겠다고 기존 지지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 과제를 계속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 지지층에서는 도대체 민주당을 왜 뽑았느냐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강한 정치적 언어와 강한 진영 논리만 반복한다면 중도층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닝은 단순히 중도로 이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존 지지층을 버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지지층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덧셈입니다. 여기에서 김민석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받게 됩니다. 우리 편에게는 당신들의 요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편이 아닌 국민에게는 당신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진짜 확장 정치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면 그것은 확장이 아니라 교체입니다. 지지층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 지지층의 구성만 바뀐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C입니다. 콤페턴스, 유능함입니다. 사실 정치인은 누구나 유능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말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김민석이 말하는 유능함이 어떤 유능함이냐는 겁니다. 저는 C를 A, B, C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와 B를 실제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C이기 때문입니다. A에서 국민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가도 못 잡고 주거비도 못 낮추고 가계 부담도 커진다면 유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B에서 지지층을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지지층은 떠나고 중도층은 새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역시 유능한 정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는 좋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정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반대 의견을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빴을 때 책임지는 능력까지 포함됩니다. 즉 A는 목표이고 B는 정치 전략이고 C는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A, B, C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국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통해 더 넓은 국민에게 다가가며 실제 성과로 민주당의 능력을 증명한다. 저는 이것이 김민석 ABC의 가장 정확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석의 ABC는 사실 민주당의 정치 방식을 바꾸자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강한 정치적 싸움을 해왔습니다. 검찰 문제,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적 책임, 정권 교체, 각종 수사와 재판 문제. 야당일 때는 이런 싸움이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야당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되면 게임의 규칙이 달라집니다. 국민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정부를 맡았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물가는 내려갔느냐? 집값은 안정됐느냐? 기업은 투자하느냐?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 노후는 더 안전해졌느냐? 야당 정치에서는 왜 안 됐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집권 여당 정치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답해야 합니다. 저는 김민석의 ABC가 바로 이 변화에 대한 답이라고 봅니다. 투쟁하는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민주당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당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당으로, 선명성을 경쟁하는 민주당에서 성과를 경쟁하는 민주당으로. 이것이 성공한다면 ABC는 굉장히 강력한 정치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상당한 역풍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위험은 A가 포퓰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 부담을 낮추겠다고 하면서 모든 계층에게 혜택을 주고 세금은 줄이고 복지는 늘리고 재정 부담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유능한 민생 정치가 아닙니다.
미래의 부담을 현재로 당겨 쓰는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B가 정체성 없는 중도화가 되는 것입니다. 확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갈등이 생기는 모든 문제를 피하고 누구에게도 불편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정당인가? 정치에는 때로 싫은 결정을 해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가치와 원칙을 흐리게 만들어버린다면 B는 오히려 민주당의 정체성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험은 C가 엘리트 정치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국민은 복잡한 내용을 잘 모르니 우리가 최선의 답을 정하겠다. 이런 방식의 유능함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유능함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듣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밀어붙이는 능력이 아니라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ABC에 공식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네 번째 요소가 하나 더 있다고 봅니다. 바로 당과 정부의 관계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말하는 창조적이고 수평적인 당정 관계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A의 물가와 부동산은 정부 정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B의 외연 확장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연결됩니다. C의 성과는 정부 부처의 실행력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당대표가 아무리 좋은 ABC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정부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당이 정부의 모든 판단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을 때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도 여당의 역할입니다. 저는 김민석 정치의 가장 어려운 시험대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협력하면서도 필요할 때 다른 말을 할 수 있는가? 정부를 돕되 잘못된 정책에는 수정 의견을 낼 수 있는가?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충성과 독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컴피턴스의 가장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BC를 평가할 때 저는 세 가지 질문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A입니다.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가? 생활비 부담이 내려갔는가? 주거비가 안정됐는가? 실질 소득은 늘어났는가? 두 번째는 B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실제로 늘어났는가? 기존 지지층을 잃고 다른 지지층으로 바뀐 것은 아닌가? 정말 덧셈이 되었는가? 세 번째는 C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말로 설명했는가? 아니면 실제로 해결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김민석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ABC의 평가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BC라는 방향 자체는 꽤 잘 짜여 있다고 봅니다. A는 국민의 지갑을 보는 정치입니다. B는 민주당 밖을 보는 정치입니다. C는 그 모든 것을 결과로 증명하라는 정치입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나 좋은 가치와 좋은 가치가 충돌할 때입니다. 민생을 위해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확장을 위해 핵심 지지층이 반대하는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능한 정책이라고 판단했지만 국민이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순간에도 ABC가 작동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김민석 체제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ABC라는 영어 세 글자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가? 결집과 확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가? 정부를 지원하면서도 정부에 직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자신의 정치를 증명할 수 있는가? 결국 김민석 ABC 플랜의 성패는 얼마나 좋은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이 조금 나아졌다. 민주당이 예전보다 넓어졌다. 그리고 일을 맡겨보니 실제로 해결했다. 그 세 문장이 현실이 된다면 A와 B와 C는 하나의 정치 슬로건을 넘어 김민석 체제를 상징하는 정치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ABC는 몇 달 뒤 또 하나의 정치권 영어 약자로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김민석 대표의 말을 듣기보다 세 가지 숫자를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활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민주당 지지층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그리고 실제 정책 성과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ABC의 진짜 평가는 바로 그때 시작될 것입니다.